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타국 땅에서 예전에 제작했던 영상을 좀 한번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닌자 650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가 탄 제 개인적인 위주로 리뷰를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전반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미들급 라인으로 이걸 구매하면 이걸 왜 사냐, 6R을 사야지라고 천대 받고, 하물며 중고 가격도 아래급인 닌자 400과 비슷하거나 상태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에 측정되는 비운의 모델 가와사키 닌자 650.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2019년 이전 모델로 이제 다른 바이크들이 모두 이제 TFT 계기판이라는 뭔가 예전의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전자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찾다가 또 2기통이 좀 필요했고 알아보다가 제 레이더에 포착된 닌자 65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우 즐겁게 타고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저는 이 데카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연출했고, 대표색은 언제나 그랬듯이 닌자의 이제 그린 라인색이죠. 예. 닌자 650은 2기통 모델입니다. 이 초보분들을 위해서 기통수란 머플러 중간 전까지 엔진에서 빠져나온 배기 매니폴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엔진에 박혀있는 파이프 개수를 보시면은 이게 몇 기통인지 쉽게 이해하시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닌자 650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소리가 나는 바이크가 아닙니다. 네, 그런 4기통 바이크를 느끼려면 슈퍼스포츠 장르인 6R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왜 만든 거냐 도대체. 도대체 6R로 계속 하면 되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닌자 650은 홀대를 받으니까요, 6R에 비해서. 그리고 이걸 왜 타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러 장르가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닌 예전에 보면은 이때는 대부분 뿅카라고 하는 알차들만 많이 탔습니다. 뭐 GS, 어드벤처, G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달리는 알차만이 그냥 세상의 끝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F차를 탄다는 것은 그냥 마치 커밍아웃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자는 알차지 무슨 F차야, 그 아재들이라 타는 거지 하는 그런 편견과 함께 사이드 미러는 사치였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4기통에 대한 향수와 그 들려주는 그 배기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에 많은 장르의 바이크가 있고 점점 발전하는 바이크에서 한 모델로 올라운드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맞는 부분에 추구하는 가치를 이끌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이크를 타는 것이 솔직히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 규제도 무시 못해요. 네. 그런 제한들로 인해서 바이크의 라인업이 점점 특히 미들급은 축소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닌자 650은 아마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이제 가장 잘 발맞춰가지고 어쩜 계속 롱런하게 잘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타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올라가면 남자는 4기통이다, 닌자 650 살 바엔 뭐를 사라, 이런 글들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깔고 가겠습니다. 전 기통별로 바이크가 주는 매력이 틀려서 그 재미를 추구하는 영역이 틀리기에 단기통, 2기통, 4기통 이 모두 보유하고 현재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4기통이 무조건 우수하고 좋다는 말은 살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배기음, 닌자 650은요 배기음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2기통 특유의 사운드를 좀 들려줍니다. 예. 단기통과는 확연히 다른 사운드예요. 단기통이 전자톱으로 숲을 난도질하는 느낌이에요. 막 이른다. 그럼 닌자 650은 좀 더 헬리콥터 사운드,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사운드를 좀 들려줍니다. 여기서 머플러 풀백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른 멋스러운 사운드 보여주죠. 마치 옛날 그 머나먼 정글에 헬기에서 난사하는 M60 사운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놈입니다. 예. 또 제 650에는 아크라 풀배기가 박혀있는데, 제가 아크라 풀배기를 원했던 건 이 엔진의 고동과 더불어서 RPM이 터졌을 때 잠시나마 예전에 제가 탔던 혼다 VTR SP1의 향수를 살짝 아주 조금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SP1하고는 비교는 금물이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풀배기가 모두 막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순정으로 부드러운 사운드를 즐기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포지션. 저는 두쿠 390과 스즈키 S1000 GT도 운영하고 있는데 GT보다 감히 편한 포지션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들 포지션 자체도 높지만 이 스택과 기름통, 이 연료 탱크 있는데 시트 포지션이 매우 좋아서 이거 장거리에서 아주 편한 포지션으로 피로도가 정말 덜합니다. 특히나 차량이 많이 막히는 출퇴근 공도에서도
매우 편한 포지션 때문에 라이딩하고 나서 어디가 결리거나 엉치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약간 슈퍼바이크 같은 디자인으로 공도를 살짝 즐기는 것은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투어로로 닌자 650은 오히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사이드 박스까지 하셔서 타시는 분들 많고 정말 편한 포지션 따봉입니다. 이 포지션과 더불어서 핸들의 컨트롤 뭉치는 매우 조작감이 편해요. 이 한 손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포지션 점수에서 저는 더욱 플러스 좀 줄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게 타도 비상등 엄지손가락으로 온오프하기 힘든 모델들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다음 제가 파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미들급 R6 같은 모델을 떠올리며 파워를 논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야마의 R6 같은 모델을 보면서. 하지만 이 바이크는 태생 자체가 그런 슈퍼스포츠가 아니잖아요. 2기통에서 그런 파워를 느끼려면 결국 리터급 2기통으로 가야 되는데 4기통과 다르게 2기통은 재미로 탄다고 생각하면은 그리 나쁜 파워를 또 보여주진 않아요. 솔직히 파워가 딸린 건 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파워를 다른 부분에서 많이 대처하기 때문에 매우 재밌는 바이크입니다. 일명 빠따가 좋다 그러고 타는데 2기통 녀석들은 이 스로틀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워를 뽑아내기 위해서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스로틀을 감을 때 순간 얼마나 밀어쳐 올리는 것인가가 빠따를 정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N단에서 1단 넣고 출발하다가 빠따가 다가 아닌 3, 4단에서 한 번 더 밀어줄 때 얼마나 힘차게 뽑아 올려주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닌자 650 나쁘지 않습니다. 파워 괜찮아요. 동일선상에서 차선에서 주행 중에 이제 왜 옆 차선에서 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스로틀 팍 꺾잖아요. 그럼 빠바박 하고 나가는데 닌자 650은 공도에서 충분히 그 힘 발휘합니다. 이게 코너링과 더불어 가지고 솔직히 이게 한 4단 5단 이쪽이 가장 재밌는 바이크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50에서 180 구간도 힘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 구간 갈 때는 이제 리뷰 영상들을 보면 막 이렇게 쫙 가는 것처럼 하는데 수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빠따로 타는 이 바이크는 충분히 그 성격 잘 보여줍니다. 아랫등급인 400과 파워를 비교하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교 사항은 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닌자 400은 요즘 닌자 400은 못 타봤어요. 예전 ZXR 닌자 400 세타키오스 완전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400과는 파워에서는 미들급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레이크. 이 쇼바 특징 때문인지 많은 분들 말씀대로 좀 물렁한 건 사실이에요. 더블 디스크 제동으로 브레이크가 좀 심하게 밀리거나 하진 않지만 이게 급제동 시에는 타 바이크에 비해서 솔직히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리어 브레이크는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는 리어 브레이크도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120에서 150 사이를 가장 재밌게 탈 바이크이기 때문에 급제동보다는 미리 제동 거리를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이것도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투어러 계열로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투어를 가다 보면 이제 고속에서 급제동이 필요한 코너보다는 미리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차들을 추월해줘야 되는 그런 빠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력만 있으면 되니까 브레이크는 솔직히 타 미들급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저는 좀 느낍니다. 다음에 재밌는 게 코너링. 이게 할 말이 좀 제일 많은데요. 투어링 장르로 닌자 650을 타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이게 투어링 장르라고 그러는데 엄연한 스포츠 장르입니다. 의외로 코너링이 기가 막힙니다. 얘가 특히나 가와사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이어받아서 그런지 이 앞쪽의 밸런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와사키는 앞쪽의 밸런스가 굉장히 재밌는 바이크예요. 리어가 미끄러지지 않는 한 이게 한없이 앞에서 힘 가지고 눌러서 눕히면은 그래도 꽤 눕혀집니다. 근데 이게 과신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랑 아까도 이 코너링에서 제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밸런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살짝 불안감이 들긴 합니다. 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은 바이크들은 좀 더 바이크를 눕히면서 코너를 돌아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밸런스가 좋다는 건 이제 차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닌자 650은 사실 한계는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길게 코너를 타는 것보다는 짧은 쇼 코너 같은데 탁탁 이렇게 거기서 꽤 재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면 노들러를 타고 가면서 제가 발렌티노 노시가 될 필요도 없고요. 이 부분이 아마 닌자 400하고 지금 새로 나온 닌자 400하고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닌자 400은 제가 타보지 못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 ZXR 400 세타키오스 외수형을 탈 때 400은 전혀 다른 4기통 바이크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두고 타면은
재미있게 코너를 탈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바이크입니다. 급하게 슈퍼 스포츠성을 요구하는 코너보다는 여유 있게 그대로 이렇게 쭉 밀고 가도 안정감 어느 정도 있게 쭉 재미있게 탈 수 있게 아웃에서 인으로 칼같이 쫙 누워서 공략하기보다는 슬슬 눕히면서 속도 좀 줄이다가 코너 탈출할 때쯤 감아주면 스로틀 감아주면 빠따로 확 밀어주는 그런 재미를 즐기고 그렇게 쉽게 코스를 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오늘 닌자 650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뭐 제가 느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건 뭐 타시는 라이더에 따라 전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거나 닌자 650을 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냥 앞에 에피타이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닌자 650 아주 만족하고 재미있게 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가까지 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 중간적인 역할로 여러모로 뭐 출퇴근용으로 장거리 투어에도 잘 쓰고 있는 닌자 650입니다. 아주 오래 타고 있고 자가 정비도 또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상 닌자 650의 MC 자세의 개인적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